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볼테라피 제아롬트. 오늘은 어깨 통증에 있어서 광배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배근 시작하기 전에 또 간단한 해부학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깨 통증을 얘기함에 있어서 왜 광배근이 나오느냐? 자, 어깨 통증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근육이라고 하면 대흉근과 여기 나오는 자, 이게 소원근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깨를 움직일 때 쇄골이 무조건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대흉근이 중요하고요. 자, 소원근은 회전근개 근육 중에 하나로서 사실은 이제 극하근하고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깨를 뒤로 젖히는 뒤로 외회전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근육으로서 이 두 근육이 움직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배근도 그 중요성이 크죠.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이 두 근육보다는 뭐 관절 가동 범위를 개선시키는 그 비율로 따지면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광배근이 어깨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자, 왜 관여를 하는지를 해부학적으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자, 광배근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팔에 붙어 있어요. 자, 척추의 극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상완 안쪽에 이렇게 붙습니다. 자, 팔 안쪽 어차피 팔 뼈에 붙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 거고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익스텐션 자, 어깨 펴 동작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쪽이 부착점, 이쪽이 시작점. 그러면 부착점에서 시작점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자, 근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밧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하방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어깨 펴 동작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벌림. 자, 수평 벌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쪽에 붙어서 광배근이 잡아당길 때, 자, 하단보다는 상단에 있는 광배근이 잡아당길 때 수평 벌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광배근의 이런 수축을 글로써 학습하지 마시고 시작점과 부착점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미지로 파악을 하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수축의 방향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실 때 외회전하죠. 자, 외회전할 때 자, 대원근하고 같은 방향으로 근육을 수축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여기서 대원근하고 광배근은 안쪽에 붙습니다. 안쪽에 붙으면서 잡아당기면서 이게 외회전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원근하고 광배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소원근하고 극하근이 같이 붙어 있죠. 광배근하고 대원근은 이 휴머러스 상완뼈 뒤쪽이 아니고 앞쪽에 옆쪽에 붙어 있습니다. 안쪽 살짝 앞에. 그거와 반대로 소원근하고 극하근 같은 경우는 뒤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수축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두 개는 같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광배근하고 이렇게 안쪽에 붙으니까 외회전 시킬 때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음할 때 팔을 어덕션 시킬 때 역할을 합니다. 자, 벌려 있는 상태에서 내릴 때. 자, 플랫 다운
헬스를 할 때 광배근이 역삼각형 몸매를 만들 때 플랫다운 동작을 하죠. 자, 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잡아 내릴 때 어덕션 동작이 나오죠. 자, 모음 동작이 나올 때 광배근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깨랑은 상관없지만 몸통 동작에 있어서 광배근이 옆으로 굽힘 동작을 합니다. 옆으로 굽힘 동작을. 자, 하지만 옆으로 굽힘 동작도 하지만 자, 몸통 회전 동작도 같이 해요. 몸통 회전 동작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 때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광배근이 그 이름답게 넓으면서 역할이 광범위합니다. 어깨 움직임, 몸통 움직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부학을 알고 계시면 광배근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자, 어깨 통증에 있어서 광배근을 좀 등한시할 수 있지만 한 7-8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흉근하고 소원근의 역할이 크지만 나머지 20-30%를 만들어 갈 때는 광배근 포함해 가지고 뭐 삼각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원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두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육들이 20-3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자, 특히 이제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같은 경우 골프라던가 뭐 농구라던가 야구라던가 이런 척추에 있어서 회전 움직임을 가져가는 운동에서 광배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야구와 아니면 골프 같이 허리 회전하고 어깨의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광배근이 매우 중요하고 또 광배근의 그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회전 운동이 들어간 스포츠에 매우 중요한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맥스볼 2개, 강도는 마이너스 1부터 레벨 2 정도. 그다음에 흉식 호흡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 테스트. 볼을 적용하기 전후에 자, 아까 기본 동작 중에 숄더 익스텐션이 있었죠. 그래서 어깨 펴암 동작의 전후 비교 아니면 몸통의 회전 정도를 비교해 보시면 전후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그다음에 움직임의 부드러움과 속도 등을 디테일하게 한번 느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볼 포인트가 A, B, C죠. 자, A, B, C의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자, A는 배꼽 뒤, B는 여기 10번 갈비뼈 뒤, 그 다음에 C는 자, 갈비뼈 위 가슴 뒤쪽까지 올라가서 등 쪽, 가슴 등 쪽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림은 살짝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어디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광배근을 다 자극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배꼽 뒤, 10번 갈비뼈 뒤, 그다음 겨드랑이 밑에 아니면 가슴 뒤쪽 이렇게 ABC 포인트의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볼 자극을 조절할 때 팔을 위로 들면 광배근의 시작점과 부착점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죠. 스트레칭이 되면서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면 두꺼워졌던 근육이 얇아지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광배근의 얇은 부분을 자극할 때 표면을 더 자극할 때 이렇게 숄더 플렉션을 통해서 동작을 취해주고요. 원래 기본 동작에서 내려서 한다 그러면 기시점과 부착점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두툼해지면서 더 두껍게 깊이 자극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자극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무릎을 굽히면 됩니다. 무릎을 굽히면 체중이 살짝 더 실리면서 자극이 커져요. 자, 광배근은 다른 근육과 다르게 통증이 그렇게 유발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허리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극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자극이 광배근에 대한 자극이 아니고 허리 통증 자체에 대한 그런 자극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광배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근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